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선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초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과연 누구를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뭐 1월 10일까지 이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다 판이 짜져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뭐냐?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천관리위원회 이 구성과 관련된 지금 보도된 뉴스를 기본으로 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산대 종종 여러분께 이제 뉴데일리 칼럼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군산대 무역학과 이 교수 이양승 교수가 또 칼럼을 하나 썼네요. 자, 이재명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교해서 따라올 수 없는 거, 불출마 특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체부 특권 포기하는 거하고 불출마 선언하는 거. 이건 이재명이가 어떤 경우에도 따라올 수 없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년 총선 이 대국민 설득력 이런 거는 뭐 따라올 수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재명과 이낙연의 이 회동이 완전히 결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은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명분은 해맞이 행사다 이렇게 했지만은 창당 본격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1월 2일 날은요,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제 비명계 4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후 행보를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요. 요분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탈당이라고 하는 또 창당이라는 이 탈자와 창자는 잘 안 써요. 왜냐? 개딸들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안 쓰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칙과 비명, 이 사람들도 작전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제 4월 총선이 불과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골든타임을 잊어버려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낙연도 좀 골든타임을 상당 부분 잊어버렸다. 왜? 명분 축제가 나보니까. 자,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 지금 이제 이낙연과 이제 합치느냐 안 합치느냐, 창당 탈당을 할 경우에.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재는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는 선을 들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당, 그렇죠, 원칙과 비명당, 그다음에 이낙연당,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민주당 세력들 중에서 친명을 빼놓고 완전히 똘똘 뭉쳐서 고립시켜야 그야말로 살아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을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송영길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주에 송영길을 최종적으로 이 기소 조치를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 4일 정도의 송영길을 또 한 번 부를 것을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이번 시간에 한 20여 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이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우선 일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여러분께 이제 한 차례 보도해 드렸지만은 연초부터요, 각 지구당에서 당원들로부터 우리 지구당에 좀 와달라, 이런 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1월 1일 날은 서울에서 말이죠, 서울에서 당연히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2일부터 전국시동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2일 날에는요, 대전과 대구를 가요. 그리고 대전 가면 이제 대전현충원을 당연히 이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날은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제 대통령이 주최하는 신년 할애회에 참석하는데, 요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의 이 3자, 삼자가 이제 만나는 것이죠. 이제 회담은 아니고 당연히. 자, 그래서 신년 인사할 때는요, 저도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 가봤는데, 정신들 없어요. 수백 명이 모이니까 그냥 서로 악수 한번 하기 이제 바쁜. 그리고 그야말로 신년 하루에 그 티타임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재명과 한동훈 만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만난다 하더라도 신년 인사 이상의 새로운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텐데, 또 이재명이가 말이죠, 주목을 받으려고 또 어떤 폭탄 발언을 할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도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도 뭔가 좋아했을 때,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대국민 메시지를 당연히 낼 테고요. 다만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한과 그 다음에 이재명 사이에서는 뭔가 의미 있는 딱 한마디,
의미 있는 한마디는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일종의 이제 플랜 B가 되겠죠. 요런 거는 이제 당 차원에서도 이제 보좌진들도 충분히 지금 의견을 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4일날에는요, 지금 이제 광주를 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서울 올라오면서 이제 충북 도당, 청주에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5일날은 경기도, 그리고 8일날은 원주, 강원도당 인사를 가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는요, 1월 1일날 지금 그 참배를 하고 DJ를 참배하는 거죠. DJ 묘역, 국립현충원. 그리고 이제 2일날은 양산을 가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봉화마을로 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친문과 친노를 모두 끌어안겠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요, 친문과 친노 세력들이 이제 세력군으로 온다면 이 비명에 제일 많은 세력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이 반명 노선 요거를 좀 달래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와 뭐라 그럴까요? 이 길을 같이 하는 것, 즉 탈당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양산과 봉화만을 찾는다. 이런 일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전국을 도는 일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공관의 구성이 상당히 이제 관심거리가 될 수 있고, 과연 공관위원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런데 전반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을 인선할 때 보니까 깜짝 발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영 제너레이션. 그죠? 이제 젊은 세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비정치인. 그래서 요 컨셉, 깜짝 발탁과 젊은, 그리고 이제 비정치인. 이 컨셉이 이번에도 그대로 이 공관위원과 공관위원장 선정하는 데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로 직전 어제 최고위가 53.6세였는데 현 비대위의 경우에는 44.4세. 뭐 어마한 그런 게 10년 정도 젊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젊은 그리고 비정치인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이 참신성, 그렇죠? 새로운 브랜드 뉴다 이거죠.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지금 깜짝 발탁된 것이고 본인이 비정치인이고, 그래서 이 비정치인의 지금까지 이제 이력을 가지고 좋은 이력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참신함을 이끌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당직 사무총장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공천 실무, 그야말로 그동안에는 이제 중진이 갔는데, 영남권에서 많이 갔는데, 이거 충청권. 그래서, 그 비주류에서, 지금 이제 이 사무총장을 발탁했다 이거예요. 요것도 파격. 그래서 공관위원장도 이런 파격과 참신성, 이런 걸 통해서 깜짝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총장을 갖다가 충청권 인사를 갖다가 한 것은 영남 주류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가 아니냐. 그래서 영남, 지금 주류로 되어 있는 영남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관위원장에게 그야말로 공천의 칼자루를 마음껏 휘둘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이 발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말이죠. 이 기존의 개념과 같이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고 이런 걸 보더라도 영남 기득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 컷오프 칼날을 휘둘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제 공관위원장 자리를 줄 것이다. 자, 이러한 지금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동안에 공관위원장 후보로는 김한길, 김병준, 안대희, 인용환. 근데 이분들도 이미 기존 정치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 아니냐. 이러한 또 이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강력한 이 바람, 그리고 공천 쇄신의 분위기, 이런 거를 지금 이런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좀 신선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인사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공관위원장도 영남 출신이나 아니면 노예한 정치인이 아닌 전국구 비정치인, 즉, 이 인지도가 높은 비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금 전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요 이 어젠다하고 그 다음에 이 스케줄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예요. 자, 그래서 이분 이 칼럼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뉴데일리 칼럼니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이요, 이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캐나다의 알버타 대학 경제학과 강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국내에 와서 지금 현재 군산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분 칼럼이 이제 재미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이양승 교수의 이 칼럼의 제목을 보면은요, 이재명이 한동훈을 따라할 수 없는 것 해가지고 불출마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불출마를 통해서 부패 기득권 정치인을 청소할 수 있는 명분을 챙긴 것이고요. 그리고 불체포 포기를 통해서 방탄당, 즉 민주당 반탄당, 이 차별성 이거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요것은 지금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이 따라올 수 없는 신의 한 수다. 이러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 국회 개혁은 불체포 특권으로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정의,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의를 찾아야 하는 거죠. 정의. 그러니까 썩지 않은 깔끔한 정의 개념. 요런 걸 찾아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지금 의원장의 배수진은 어디까지 있느냐. 자, 요런 지금 순으로 이 칼럼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칼럼 내용을 조금 한 3, 4분 정도에 걸쳐서 제가 압축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자, 73년생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다. 그래서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해서 의석 하나 더 늘린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격밖에 안 된다.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더 큰 명분을 지게 됐고, 이 명분은 바로 뭐냐. 기득권 부패 정치인들 갖다가 다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챙긴 것. 그리고 이제 국회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불체포 특권 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 필요 조건이 바로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의 신뢰 수준이 밑바닥이고, 특히 좌파 진영들은 그야말로 내로남불과 혹세무민 그 자체고, 위선 선동 몰임치의 끝판, 썩으면서 나는 악취만으로도 질식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특권 챙길核심으로 공천 칼부림이 지금 벌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의, 민주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특권 누릴 생각에만 빠져 있고, 특히 전라도는 공천 전쟁의 한복판에. 왜? 공천이 이꼴 당선이니까. 그래서 역선택이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적격을 부적격으로, 부적격을 적격으로 뒤집고 있고, 이 모든 소동이 바로 그 특권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은 한국에만 존재할 텐데 이거 굉장히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정치가 썩었다고 침을 뱉으면서도 정작 방탄 국회는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이 엉터리 모습.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크게 처벌을 받도록 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 민주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 정의를 선달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이 달라지려면 이제 의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정의를 입으로만 외쳐서는 안 되고, 즉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이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게임 이론 시각에서 본다면 모든 정보를 감출 유인이 존재하는데, 왜 그러느냐? 더 큰 이윤을 위해서 이 모든 정보를 감추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빛 좋은 개살과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만 본들하고 알맹이는 형편없는 운동공학 기주 586이 바로 이 빛 좋은 개살구 역할을 하고 있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겉으로는 지금 되게 많은 것을 주장하고 외치고도 하고 있지만은 그야말로 과대 포장이기도 하고, 질소로 꽉 채워진 과자 봉지와 같은 모습이고, 카메라 앞에서는 막걸리,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양주를 마시면서 폐륜을 저지르는, 그래서 선별이 꼭 필요하다. 이 양주 마시면서 폐륜 저지르는 게 두 개예요. 이게 송영길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부패 가담 여부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선별을 위해서 기재를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고, 바로 그러려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이 이런 하나의 기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거를 간파를 해서 이제 과감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는데, 자, 누군가 자신의 대포 동의를 얻고 인정을 호소하고 다니면 내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갖다가 기존으로 삼은 이상 이제는 그야말로 이 내용, 요것 때문에 이제 내용이 생길 여지. 왜냐하면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지고 내용이 많이 생겼잖아요. 내용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내용이 생길 여지를 없애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 그야말로
대대적인 부패 방지 메커니즘을 좀 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이론의 어휘를 빌려서 이거를 갖다가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딱 하면은 더 이상 이건 재협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건 굉장히 잘했고, 요거는 이재명이가 따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조치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냐. 이 한동훈의 공성계와 배수진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치판 이해관계는 굉장히 복잡하다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뭐라 그럴까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부자격자들을 걸러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명분이 바로 뭐냐? 하나의 불출마 선언이요. 그런데 이 과거 김종인을 봐라. 예, 이게 5번씩 해먹은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누구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사천 문제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불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언강생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불출마, 이 특권의 포기, 그리고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의 포기하고 이 불출마 선언이야말로 이 두 가지야말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대비 확고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그야말로 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환골탈퇴시킬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골탈퇴는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이 아니고 유인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동훈은 유인 체계를 직접 설계할 위치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목표는 자신이 이끌 당으로 하여금 대의를 갖추고 실력을 쌓게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방법이고, 민주당을 향해서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요구하라. 가장 큰 실천은 바로 민주당 뭐냐? 불체포 특권 포기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부패 정치인들이다. 이거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송영길이죠. 널려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한 20명 정도가 이 바로 불체포 특권, 그야말로 이 부패 정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예를 또 노웅래도 거기에 빠질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요런 거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요런 거를 갖다가 예외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요거를 역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낙연의 신당 창당 코스, 말하자면 창당 스케줄, 그렇죠? 큰 그림. 우선 1월 이제 초에 최종적으로, 1월 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탈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창당 선언한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런 창당과 탈당 공식 선언을 위해서 1월 1일 날 행주 상선에서요, 한 100여 명하고 함께 신년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는요, 그냥 해맞이 가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러죠? 행주 상선 행사와 관련된 정치적인 파장을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역시 참 좋게 얘기하면 이낙연답고, 안 좋게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이낙연답게 조용조용하게 긴가민가하게 말을 할 때냐, 똑부러지게 얘기해도 지금은 이미 늦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이 하면 이제 결별을 선언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엊그제 이제 회동이 결별 선언이 되겠죠.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이제 참여를 확실하게 한 사람들은 남평호 국무총리할 때 비정실장, 그 다음에 이제 최성 고양시장, 그 다음에 이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당 창당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초에 당당 선언하고 중순에 발기인 대회를 갖고 늦어도 이달 말 안으로는 공식 출범한다. 이런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또 하나의 세력은 뭡니까? 원칙과 상식 4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칙과 상식의 경우에는 1월 2일 날 만나서 그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이가 사퇴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이미 확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과 상식도 4달 초에 최종적인 이제 거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도 원칙과 상식은요, 탈당이라는 말, 창당이라는 말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1월 둘째까지 통합비대위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탈당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주당에 미련을 가질 때이냐. 예, 폐기 처리할 때다. 그래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재명이하고는 다르게 지금 비명계들도 사실상의 탈당 수순으로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내부는 드디어 이제 폭발하고 있어요. 1단계 폭발이 이제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민주당, 그야말로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이재명하고는 더 이상 회동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확실한 탈당과 분당만 남아있는 길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분 상황도 우리가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낙연 전 대표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지금 문제는 이제 뭐냐? 이낙연 성공 여부는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세력 규모가 얼마만큼 그리고 이제 이 추종자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참 뚜렷하게 딱 총대를 메고서 아니면 깃발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미지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과연 당을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과연 이 실탄을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어느 정도나 모일 수 있는지 이것도 큰 변수가 된다. 이런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송영길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주죠. 그러니까 새해 첫째 주에 3, 4일 경에,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경에 이제 검찰에서 소환하고 이때 응하지 않으면 또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소환을 했는데 결국 소환했는데 일체 진술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묵비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6일날 이제 구속기간이 완료가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6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 4, 5일, 늦어도 4, 5일, 하여튼 평일날 최종적으로 이제 재판에 넘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 26일날 한번 조사를 했고, 추가적인 조사를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지금 이제, 송영길의 이제 변호사가 최근에 입장을 김하중 변호사인데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사에서 386 세력과의 전면제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송영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이를 가지고 또 막말했고 또 나이를 가지고 본인은 뭐 5선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0년 된 빌라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느냐? 누가 특권층이냐? 이러한 프레임으로 비판해 왔는데 또 유사한 또 이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요. 이 범죄 사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법원에서 싸워 무죄를 받아내겠다. 요 결기를 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고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해서 무죄를 받아내겠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취임사에 관해서는 강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86 의원들을 갖다가 특권층으로 몰아붙였는데 나는 국회의원 5선 인천시장 그 다음에 당대표를 지냈으면서도 아직도 용산의 20년짜리 빌라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근데 한동훈은 나보다 나이가 10년이나 어리고 평생 검사밖에 한 일이 없는데 서울에서 제일 비싼 타워팰리스에 살고 재산도 나보다 40억이나 더 많다. 과연 나와 한동훈 중에서 누가 특권층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지금 한동훈은 특권을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악법이라고 단정했는데 법무장관을 지낸 한동훈을 반하는 악법의 기준은 무엇이냐? 장관직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정치인이 되었으면서도 마치 오래된 민주수사처럼 행동하고 있고 취임사가 마치 부대변인 노평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수감생활 중에 하루 2번 108배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고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며 몸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2024년 새해에는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물리치고 다시 민주공화국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옥중에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반기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 요거를 가지고 본인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본인의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이 여론전, 심리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한테 질려가지고도 분노하고 있는데 송영길의 이런 내로남불식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동정의식, 공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 더 이상 분노시키지 말고 검찰에서 제대로 이제는 뭐 조사받을 기회도 이제 한두 번밖에 남지 않았고 재판정에서 판사한테 망신이나 당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